여러분,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을 고를 수 있는지 팁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교육 종사자로서 오랫동안 생활했거든요. 20년 넘게 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학원 강사를 오랫동안 했고, 매니저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방문과외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원은 어떤 곳일까요? 이런 질문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팁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돼지 엄마를 조심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늘 어딜 가든지 이렇게 학부모들을 몰고 다니시는 큰손 엄마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너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사실 제가 운영할 때도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몰아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당황스럽게 너무나 애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좀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 보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학원에 소개해 주겠다는데 그만 보내달라고 하는 선생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학원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제가 소신껏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했더니 그분이 소개했던 아이들이 우수수수 1개월 안에 다 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였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가까운 사람 혹은 좀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교육을 할 때 있어서 어떤 표대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입소문에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돼지 엄마의 영향이 아닐지라도. 근데 입소문이라는 것처럼 험한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어떤 카더라 통신이잖아요. 근데 그 입소문이 꼭 맞았냐 하면 여러분이 맛집이라고 해서 그 블로그 소개글을 보고서 어떤 식당을 갔다고 쳐보세요. 그때 굉장히 만족스럽던가요? 아니죠. 우리 아이의 특수성, 우리 아이의 어떤 독특함, 이런 부분들, 취향, 성향, 이런 거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어머님 자신, 부모님 자신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남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내가 결정한다. 그런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월차를 내시라. 워킹맘께서는 월차를 내시고, 그리고 이제 전업께서는 이제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고, 반드시 스스로 투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을 해야 되나요? 요즘 온라인 세상에? 예, 온라인 세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터넷 배송했을 때 전부 다 만족스럽던가요? 여러분의 오감을 활용해서 물건을 샀을 때 가장 만족스럽지 않던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전화를 해봐서 전화의 느낌이 좋은 곳 위주로 이렇게 방문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판들을 적어 놓습니다. 노트를 이제 노트 테이킹 해놓고 나서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전화해보고 느낌이 좋다 하면 시간 약속 잡고 그렇게 가시는데요. 보통은 아이들이 제일 많은 시간이 5시쯤입니다. 학원들은. 네, 그때가 제일 피크 타임인데요. 그때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분위기라는 게 학부모가 왔다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분위기라는 게 그 흐르는 게 있어요. 근데 왠지 경직되고 좀 건의적이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고 되게 자유분방하고 뭔가 싱그럽고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원이 있거든요. 그 인테리어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화해서 일단 한번 필터링 하셨죠? 방문해서 또 필터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하고 보통 상담하거나 매니저님이라든가 상담을 전문하는 그 전문가랑만 얘기 나누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담임 선생님 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프로필이나 사진 같은 거라도 아니면 이렇게 수업하는 모습 잠깐이라도 내가 좀 보고 싶다. 좀 진상학부모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정보를 반드시 원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좋은 학원을 선택해서 아이가 다녀야 되는데요. 다니기 전에 너 오늘 내가 여기 결제해서 여기 다녀 이러면은 아이들은 좀 뭔가 자신이 하고 싶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그러기보다는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한 세네 군데 옵션을 줘요. 이 학원은 이런 점이 좋아. 내가 보니까 선생님들은 좋은 것 같은데 과제가 많은 것 같아. 이쪽 학원은 선생님 좀 엄하신 것 같아. 과제는 좀 적은 것 같아. 그 장단점을 어머님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한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선택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이에게. 네가 선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아무리 싫어도 네가 책임졌으면 좋겠어. 지속하는 힘을 아이한테도 길려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한 달, 두 달 됐을 때 우리는 신입생은 탈락생이다. 이런 퇴원생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낯선 분위기에 적응하고 한 달 이내에 막 그만두고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요. 아이의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에 너무 이렇게 기울이시면 안 돼요. 조금 어머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편이 좋거든요. 6개월 이상은 약속을 하면 아이도 일단은 어떤 단점도 견디는 힘이 생기고 그 안에서의 장점을 볼 수 있는 힘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싫어도 6개월 정도는 한번 버텨봐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좀 뭐 아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의 심리학적으로 안 좋은 걸 더 오래 기억하는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원에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거고요. 그런데 일단 어머님이 좋아서 선택했고 아이도 좋으니까 그렇게 결정한 건데 근데 점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쁜 점이 더 부각되거든요. 그럴 때 그런 부정적 감정에 너무 휩쓰여서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만두게 되면 다른 곳에 가서도 또한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모든 교사는, 모든 학원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감을 가지고 선택하시고요. 선택한 이후에는 눈을 반쯤 감으시라고 이렇게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좀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그것의 장점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학습한다면 아이의 어떤 인성뿐만 아니라 실력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학원 강사로 이렇게 지냈던 학원 강사의 실제적인 팁 도움되시기 바래요.